저번 시간에 대변 강의 때 평균값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실효값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실효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효값의 의미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류표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직류는 마이너스가 없고 항상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그래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류를요, 교류를 직류로 환산시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환산시키는 방법이 실효값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교류를 어떠한 직류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값을 갖느냐, 그것이 실효값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효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회로가 있고요. 위에는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요 직류 전류가 흘러가고요, 이쪽에는 교류 전력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직류는 DC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교류는 A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전력을 구한다 그러면 P는 VI인데요, V는 IR과 같으니까요, 이건 또 I 제곱의 R,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P의 전력을 한번 구해보자. 직류가 흘러가는 요 회로의 전력은 그냥 P는 I 제곱의 R,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DC. 자, 이제 교류의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교류의 전력은 DC, 즉 직류와 다르게 시간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 교류는 그 전압이 만약에 이렇게 변한다 하고 본다면 전류는요, V는 IR이니까요, 전류 I는 R분의 V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R을 고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면요, 전류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근데 전류는요, 지금 R로 전압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전압보다는 크기가 작겠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얘가 전압이고요, 얘가 전류예요. 전력 P는 V와 I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I와 여기 V를 곱해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날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력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여기의 면적,
여기에 면적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전체의 전력을 구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적분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기까지가 주기가 t가 되겠죠? p ac는요 0부터 t까지 구간을 정하고 여기 있는 v와 전력 i를 곱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것을 t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지금 있는 요 VT는요, VI는요, 제가 임의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교류의 전력과 직류의 전력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시료값의 정의에 따라서 시료값의 정의, 즉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식은 다시 써보면 AC를 PDC로 바꾸는 것과 같고요. 최종적으로 식이 바뀌면 PAC와 PDC가 같아져야 됩니다. PAC는 PDC와 같다. 그럼 우리가 구한 PDC는 여기 있죠? I 제곱 R 그리고 PAC는요 T분의 1에 0에서 T 그리고 V I DT인데 여기 있는 요 V가요 I의 R과 같죠? 그래서 T분의 1은 0에서 T I의 제곱 R DT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R과 여기 있는 R이 지금 같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시료값 I 제곱은요 T분의 1에 0에서 T I의 제곱 DT가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대문자 I요. 이 대문자 I는 직류의 전류고요. 여기 있는 소문자 I는요. 교류의 전류예요. 교류의 전류를 직류의 전류로 바꿔주는 식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하냐? 전압도 똑같이 직류의 전압 제곱에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교류의 전압 DT라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은 구했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T자리 여기 V자리에 실제로 값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시료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T는 2파이고요. 교류의 V는 Vm sin 오메가 T라고 합니다. 그래서 V 제곱은 2파이 분의 1 그리고 0부터 2파이고요. 여기 있는 V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VM의 제곱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그리고 오메가 t니까 d 오메가 t. 그러면 여기 있는 v 제곱이 상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2파이분의 vm의 제곱 0부터 2파이 사인 2의 오메가 t의 d 오메가 t. 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지금 얘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사인 제곱의 오메가 t는 쉽게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사인 제곱 오메가가 삼각함수 공식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삼각함수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2파이분의 vm 제곱 0에서 2파이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의 d 오메가 t가 됩니다. 네. 얘는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 오메가 t랑 같겠죠. 그럼 얘를 넣어서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2파이분의 vm 제곱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 오메가 t 하고 d 오메가 t. 네,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파이의 vm 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중간이 마이너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의 d 오메가 t 빼기 0에서 2파이 2분의 1 코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풀기가 쉬워지겠죠? 2파이 vm 제곱 가로치고 일단 여기 있는 거 앞에 거부터 적분을 하면요. 0에서 2파이 2분의 1에 오메가 t가 되고요. 그리고 빼기 아직 적분이 안 된 2파이 2분의 1의 코사인 2 오메가 t d 오메가 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여기를 적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하기 위해서 보시면 여기 안에가 이제 오메가 t가 아니라 2 오메가 t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같은 거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얘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치환 적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2 오메가 t를요 u로 이렇게 문자를 그냥 임의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2 오메가 t가 지금 제가 u로 이렇게 바꿨어요. 오메가 t는요 2분의 1 u와 같네요.
그리고 양옆에 d를 곱합니다. 그러면 d 곱하기 오메가 t 2분의 1 du. 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d 오메가 t가요, 여기 있는 d 오메가 t랑 같아요. 이렇게 같겠죠? 그러면 d 오메가 t를 2분의 1 du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2분의 1의 du, 네,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만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면 0에서 2파이 2분의 1의 코사인 2 오메가 t를 제가 u로 바꿨죠? u가 되고요. 그 다음에 d 오메가 t를 2분의 1 du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얘가 0에서 2파이 4분의 1의 코사인 u의 du와 같겠죠. 여기 있는 2분의 1이 곱하기로 묶여 있으니까 얘랑 곱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u와 du가 지금 같아졌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0에서 2파이고요. 4분의 1의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되고요.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되고요. 같은 u와 u이기 때문에 마치 dx를 적분하듯이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u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적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인이 안에 2x 이렇게 되어 있고요. dx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여기는 x고 여기는 2x죠. 이렇게 달라지면 적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적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했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u를 제가 2 오메가 t로 바꿨죠. 그러면 u 자리에 다시 2 오메가 t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식은 0에서 2파이 4분의 1이에요. 사인 2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푼 거는 여기서 얘를 적분을 이렇게 풀어 본 거예요. 여기까지요. 자, 그럼 적분을 다 풀었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럼 2파이분의 vm 제곱 앞에 있는 0에서 2파이 2분의 1 오메가 t 빼기 0에서 2파이 4분의 1에 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 여기랑 여기를 0 그리고 2파이를 넣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2파이가 곱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0 이렇게 됐죠? 빼기 4분의 1에 사인 4파이
빼기 4분의 1의 사인 0. 이렇게. 그러면 얘는 네, 파이가 나오고요. 빼기 여기는 0이죠. 여기는 사인 4파이는 어차피 2파이가 한 바퀴를 도는 거고 4파이가 두 바퀴를 도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도 0이네요. 그러면 얘를 0 빼기 0은 0.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파이만 이렇게 남습니다. 2파이 vm 제곱 파이.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2분의 vm 제곱. 네, 이렇게 돼요. 얘가 지금 풀었던 원래식 얘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v 제곱은 2분의 vm 제곱과 같다. v는요 루트 2의 루트 vm 제곱과 같고 vm과 같다. 그래서 시로값 공식은 0.707 vm이 됩니다. 네, 오랫동안 값을 풀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많이 쓰이는 공식은 여기 있는 요밖에 없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값을 외우셔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풀어드린 거는 이 0.707vm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수식을 한번 풀어본 거예요.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푸실 때는 시료값을 구하라 할 때는 0.707에 최대 전압인 vm만 곱하시면 시료값이 나옵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3장에 대한 내용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첫 번째로 파고율, 파형률이 나옵니다. 파고율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료값 분의 최대값이고요. 파형률은 평균값 분의 시료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정연파 평균은 저번에 그런 것처럼 파이분의 2vm이고요. 정연파 시료는 루트 2분의 vm입니다. 그러면 파고율은 시료분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vm이 최대값이고요. 시료는 루트 2분의 v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vm분의 루트 2랑 같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고 루트 2만 남습니다. 정연파의 파고율은 루트 2가 되고요. 파형률은 평균값 분의 시료값입니다. 정연파의 평균은 파이분의 2vm이고 시료는 루트 2분의 vm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거는 2 루트 2의 파이.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파고율과 파형률을 구할 때 필요한 사전 지식은 파고율이 시료값 분의 최대값이다. 그리고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다 라는 것과 파형에 대해서 평균값이 얼마인지 실효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고율과 파형률을 구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정연파와 반파를 제외한 다른 파형이 존재합니다. 요 다른 파형에는 기본적으로 구형파, 그리고 맹류파, 제형파, 그리고 삼각파 같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파형이 존재하는 거고요. 요 네 가지 파형도 전부 다 실효와 평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효와 평균을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파형을 이용해서 파형률과 파고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파형들의 실효값과 평균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파형 중에 다음으로는 이제 맹류파이고요. 맹류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파형이 맹류파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파형과 거의 똑같고요. 이 파형을 다시 이렇게 도식화 해보면 이렇게 흘러가고요. 파이 여기가 2파이고요. 여기가 VM이고요. 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DC, 그러니까 직류 파형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VM. 그러면 DC도 이렇게 2파이 구간에서 한번 잘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맹류파와 오른쪽에 있는 DC 파형을 비교해 보면 맹류파는 DC 파형에서 요 절반 부분, 요 절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C의 평균과 실효는 DC 즉 직류의 평균과 실효는 각각 VM 그리고 VM이에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직류에서 절반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맹류파는 실효와 평균이 각각 2분의 1 VM 그리고 평균도 2분의 1 VM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으로는 밑에 있는 삼각파 또는 톱니파이고요. 삼각파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게 삼각파형이고요. 그리고 톱니파는 이렇게 생긴 게 톱니파입니다. 그래서 삼각파와 톱니파의 실효 평균은 다 같고요. 얘가 삼각, 얘가 톱니. 그래서 한 가지만 구하시면 실효 평균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삼각파의 평균은 여기서 이제 삼각파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고요. 최대값은 VM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잘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잘라서
여기 있는 요 밑에 부분의 반 정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이렇게 옮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반 부분을 요쪽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 부분이야. 그러면 이 면적이랑 요 면적 그리고 요 면적을 이렇게 합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삼각파로 되어 있던 것들이 톱니파로 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와 모양이 똑같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파의 평균은 앞에 했던 맥류파와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VM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각파의 시료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요. 여기가 주기 2파입니다. 여기가 VM이고요. 모든 그래프의 시료값의 일반식은 시료 일반식은 루트의 t분의 1에 0에서 t까지 그리고 만약에 전압이다. 그럼 전압 공식을 제곱시켜서 d 오메가 t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적분 구간, 요 적분 구간이요. 적분 구간에 들어있는 요 V라는 식, 즉, 이 파형을 만들어내는 식이요.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반죽이, 요 반의 반죽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기니까요. 반주기는 여기 2분의 t고요. 반의 반주기 그럼 4분의 t가 되겠죠. 어차피 삼각파는 대칭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반의 반주기만 구해도 똑같은 시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반주기가 나타내는 요 선분을 표현할 수 있는 요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 요 선분은 직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직선의 일반적인 방정식은 y는 ax고요. 그러면 여기가 y 값이 전압 값이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기울기 a랑 그리고 x 값인데 이 그래프의 x 값은요 세타랑 같고 그게 오메가 t랑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x 값은 오메가 t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 그래프를 이 직선을 만들어내는 요 기울기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a는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랑 같아요. x의 증가량은 여기서 여기까지요. 증가량은 2분의 파이이고요. x가 2분의 파이만큼 증가했을 때 y는 vm만큼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 y 증가량 m
이렇게 하시면 VM은 2분의 파이고 파이분의 2VM이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을 나타내는 V는 파이분의 2VM이고요. 그리고 오메가 T가 이 구간을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실효값 공식에다가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실효값에다가 값을 넣어보면요. 일단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t가 이제 우리가 4분의 t로 바꿨어요. 그래서 4분의 t에 1, 0에서 4분의 t까지. 그리고 v는 위에 구한 것처럼 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v의 제곱이니까요. 일단 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앞에 2가 있는데 2를 제곱하면 일단 4고요. 그리고 VM의 제곱, 그리고 오메가 T의 제곱, 그리고 적분 값인 D 오메가 T.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T 자리에다가 죽이니까 이 파이를 넣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넣어보시면 최종값이 파이분의 2에 0부터 2분의 파이 4 VM의 제곱 파이의 제곱 오메가 T의 제곱 그리고 D 오메가 T 이렇게 구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을 하셔서 구하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왼쪽에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푸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거는 얘만 외우면 되겠죠. 얘랑 얘요. 얘 두 개는 삼각파와 톱니파의 각각 평균값과 실호값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구형파에 대한 내용이고요. 맥료파와 다르게 구형파는 아래축 값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렇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맥류팔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맥류파죠. 그래서 맥류파와 구형파의 차이는 아래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맥류파는 아래쪽이 없어서 일반적인 DC랑 즉 직류랑 비교했을 때 절반의 평균과 실호만 같지만 구형팔은 지금 보시면 아래쪽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아래쪽 구간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붙여본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하시면 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가 최고전압이 VM이고요. 그래서 구형파는요. 실제적으로 DC, 즉 직류랑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와 평균이 모두 VM이에요. 직류랑 같기 때문에 실효와 평균이 모두 VM으로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형파를 할 거고요. 제형파 같은 경우는 공식 자체가 존재하지만
네,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면 지금 적분 구간 자체가 여기는 1차 형태, 즉 직선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요 구간은 일반적인 이렇게 평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요 구간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직선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랑 여기요. 그리고 다시 요 구간은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다시 요 구간은 위로 상승하는 그래프 형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0에서 3분의 파이만큼 적분을 해야 되고요. 또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2파이는 다르게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4파이까지는 또 다르게 해서 적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적분 3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형파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시험을 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평균값과 시도값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외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풀어서 드릴게요. 저번 주와 이번 주에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냐면요. 시료와 그리고 평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파형은 정연파 또는 전파라고 하는 파형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맹유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파, 그리고 톱니파가 있습니다. 네, 톱니파와 삼각파는 평균 시로가 다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형파, 마지막으로 제형파. 네, 이렇게 파형이 나눠져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전부고요. 각각의 그래프 모양은 정연파는 이렇게 가는 게 정연파고요. 이렇게요. 반파는 이렇게 가는 게 반파입니다. 그리고 맹유팔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가는 게 이렇게 맹유파고요. 삼각파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삼각파고요. 톱니파는 이렇게 가는 게 톱니파입니다. 톱니파. 그리고 구형파는 이렇게 가는 게 구형파고요. 제형파는 이렇게 갔다가 일직선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일직선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일직선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형파입니다. 그래서 정연파, 즉 전파의 시로는 루트 2의 VM과 같고요. 평균은 파이분의 2VM과 같습니다. 반파의 시료는 2분의 VM과 같고요. 반파의 평균은 파이분의 VM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맹유파의 시료는 2분의 VM과 같고요. 평균도 2분의 VM과 같아요. 그 톱니파 삼각파의 시료는 루트 3의 VM과 같고요. 평균은
2분의 VM과 같아요. 구형파는 직류랑 똑같기 때문에 모두 VM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형파의 실호는 3분의 루트 5 VM과 같고요. 평균은 3분의 2 VM과 이렇게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제형파, 전형파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이거를 이제 외울 수 있느냐, 못 외우냐에 따라서 답을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추냐가 결정됩니다. 그럼 이걸 가져와서 파고율, 파고율은 실효분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각각 실효와 최대값을 넣어서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파형률은 평균분의 실효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각 파형마다 평균과 실효를 알고 있으면 각각 넣어서 구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5주차 A조 레포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